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상냥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입니다. 2017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굿플라자, 저자는 신엔 미키토, 페이지 수는 452페이지입니다. 개의 모습을 빌려 지상의 호스피스 병원의 좌천이 된 천진난만한 저승사자 레오와 인간의 교류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선물하는 작품. 일본에서 2013년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후에 2016년도에 문고판으로 재출간되면서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가 특유의 판타지 설정과 가슴 저미는 감동 코드가 절묘하게 녹아들어있는 소설로 일본에서는 2018년도에 개봉을 목표로 영화로 제작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작품. 감동을 베이스로 수수께끼 문제를 푸는 듯한 추리 코드를 가미해서 독자에게 추리소설과 감동소설의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저승사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인공의 업무 성과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상사에게 성과에 대해서 꾸지람을 듣는 상황이 됐는데요. 주인공은 나름의 이유를 댑니다. 저는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담당 지역하고 담당하고 있는 시대가 문제입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나름의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접촉을 하지 않는 이상 지방령이 될 사람들을 구제하지는 못할 것이고 업무 성과를 올리는 건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방령이라는 건요, 세상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죽어서 한을 품고 지상을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혼을 말하는데요. 저승사자들한테는 골칫거리입니다. 네, 이렇게 미리 인간들과 접촉을 해야 한다는 주인공의 말을 들은 상사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내려가서 인간들이랑 지내면서 성과 좀 올려봐. 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으로 주인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개가 됐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의 일본 산속에 떨어진 주인공. 민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 죽어서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각인데 다행히도 나호라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근처 언덕 위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였는데요. 그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오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언덕 위의 병원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레오의 목적하고 딱 어울리는 곳이죠. 레오는 개의 몸을 하고는 있지만 저승사자라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이 지방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부취라고 하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데요. 레오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에게 최면을 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면에 걸린 이들은요, 자신의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레오가 그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식에 강하게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레오는 이곳에서 4명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시죠. 첫 번째 환자 미나미, 간암으로 곧 세상을 떠날 상황인 70대 노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에 대한 미련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미나미는 요코라는 여자와 함께 자랐어요. 소꿉친구죠. 하지만 나이가 한 살 들면서 자신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요코는 지역의 유지자 자산가의 딸이었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미나미는 요코를 사랑했습니다. 2차 대전에 일본 패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미나미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릴 목숨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요코를 애써 지우려던 그때 요코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미나미는 곧 징집이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을 목숨이고 요코는 죽을 만큼 싫어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요코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도망치자. 내일 자정에 여기서 만나. 다음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나미. 그녀도 그곳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고는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때마침 미군의 폭격이 시작이 됐고 요코의 집은 불길에 휩싸였어요. 요코를 찾았을 때는 그녀의 목숨이 떨어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녀는 미나미에게 숫덩이 한 개를 전해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헤어지게 된 일이 미련과 상처로 남아서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요코는 나를 버렸을까? 두 번째 환자의 이름은 가네무라. 검은 옷을 입은 체격 좋은 중년 남성입니다. 다들 그가 홍콩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지방 사람입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날 상황인데요. 그는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금난으로 고심을 하고 있던 가네무라의 보석상에 동네에서 흡혈귀 가족이라고 불리는 음산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년과 아버지였는데요. 집에 널려있던 유리구슬인데 혹시 이게 보석인지 감정을 받아보고자 한다면서 유리구슬을 보여줬는데요. 그 구슬을 본 가네무라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비싼 값이 나가는 다이아였던 거예요. 가네무라는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들에게 보석이 아닌 평범한 유리구슬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하니까 저한테 파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년과 아버지는 그냥 장난감으로 쓰겠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가네무라는 권총을 가지고 흡혈귀 가족의 집에 숨어들어서 집안에 널려있다는 다이아를 가져오기로 맘먹었죠. 그리고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남자를 권총으로 쏜 후에 다이아 몇 개와 그림 한 점을 들고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를 살해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많은 양의 흡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폐암을 얻게 되었고 7년간의 홍콩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가네무라는 분명 남자에게만 총을 쐈는데요, 부부가 모두 무참히 살해됐고 아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 세 번째 환자는 야스리입니다. 나이 30에 암에 걸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는 독특한 화풍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젊은 화가입니다. 앞서서 보석상을 하던 가네무라가 흡혈귀 가족의 집에서 훔쳤다던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흡혈귀 가족의 꼬마는요, 이 야스리의 그림을 칭찬하면서 좋은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던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흡혈귀 가족의 꼬마가 야스리를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야스리는 흡혈귀 가족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살인사건이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살인사건으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 집 벽 어디를 봐도 그림이 걸려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스리는 생각했습니다. 비싼 값에 구입을 했지만 벽에 걸지는 않았구나. 그래, 내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우울함에 빠져 살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환자의 이름은 나호. 나호 맞습니다. 네, 눈보라가 치던 날 레오를 구해줬고 병원으로 데려와준, 그리고 레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간호사. 그녀에게 부취가 풍기고 있어요. 레오는 이렇게 부취가 진동하는 4명의 예비 지방령들과 차례로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의 미련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의식 속에 강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저승사자 레오. 그들이 가진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상냥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의 줄거리였어요. 레오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요, 이 미스테리와 추리물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는 소개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이렇게 액자식 구성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성이죠? 맞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미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이 두 작품은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속 깊이 훈훈한 감동을 전해준다는 부분까지도 닮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루함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감동이 더해진 특별한 구성의 추리소설의 형태를 취한 채로 문제의 열쇠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식이지만 여타 추리소설들처럼 머리가 시릴 만큼의 반전을 던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잔잔한 미스터리라고 할까요? 추리소설 매니아분들께는 싱거운 작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판타지 소설이나 따뜻한 감성의 일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큰 재미를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작품입니다. 크게 호불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상냥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 리뷰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 그것이 진정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4월의 아빠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